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 하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문제 2번을 다룰 건데요. 자, 기본 문제 2번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총 세 가지입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 직선에 접하는 원 이런 건 이제 추가적으로 응용되는 문제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요것만 X축에 접하는 원만 알아보고요. 나머지 Y축이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할 때든지 혹은 추가적인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자, 원의 방정식이 원방은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중심이 있지. 중심을 보통 이제 C라고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많이 쓰지.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X에 관한 완전제곱 더하기 Y에 관한 완전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A, B라고 하면 자,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원방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중심, 반지름, 그리고 X에 관한 완전제곱 더하기 Y에 관한 완전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림 잘 못 그리는 거. 자, X축이 있습니다. 자, X축에 원이 이렇게 접합니다. 자, 이렇게 잘 그렸네.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자, Y축은 이제 옆에 아무렇게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을 그렸죠? 그럼 이제 원의 방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죠. 중심을 찍고요. 자,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X축에 접하니까 이 접점이 여기 있겠죠.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요 선분이 X축과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되고요. 자,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겠죠. 근데 반지름 R은 자, 이렇게 Y축에 수선을 내려면 요 점의 좌표가 B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면 요 점의 좌표는 원점이 되겠죠. 그럼 이 거리는 이 거리와 똑같지. 자, 이 거리는 자, 위에 있는 Y값에서 밑에 있는 Y값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R은 B가 되겠습니다. R은 B가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원의 방식을 한번 써보면 자,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이야. 자, B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X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밑에서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삐뚤인데 자,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고 생각 믿으면 이제 또 그렇게 보이죠. 뭐 이상. 자, 그러면 이게 중심을 찍고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자, X축과 만나는 이 점, 접점이죠. 이렇게 선분을 연결하면 X축과 수직이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면 이 수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데 자, 이것을 자, Y축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따로 가정을 해보면 자, 이 길이 구할 거야. 자,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거는 원점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Y축에 수선을 내리면 이 점의 좌표가 B가 되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은데 이 길이는 위에 있는 Y값에서 밑에 있는 Y값 빼는 거죠.
그러면 0 빼기 b가 되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구했단 말이야. 원의 방식을 구해보면, 자, x 빼기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좌표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이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는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면서 그냥 b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아래쪽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b제곱입니다. 그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b라고 하면 반지름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b제곱이다. 자,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 문제 2번을 너 왜 나왔니? 너 자꾸 나오지 마라. 자, 기본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번은 중심이 직선 y는 x 더하기를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단락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심의 y는 x 더하기를 위에 있대. 그리고 그 원은 3,2를 지나.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는 원은 중심은 여기에 있고 이 한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작을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앞에서 했죠? 자, 중심을 a, b라고 하면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플러스 b 혹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야. b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런데 이 중심이 y는 x 더하기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이거죠. 자, c, a, b가 y는 x 더하기를 위에 있다. 그 얘기는 a, b를 xy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입을 하면 b는 a 더하기 1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 조건, 말로 되어 있는 조건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1을 지나간다. 3,1을 지나간다라는 이 조건도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 원이 3,1을 지나간다. 그 얘기는 3,1을 이 식의 xy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1을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3-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을 지나간다는 이 말로 되어 있는 조건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국 수학 문제 푼다는 것이 문제는 다 물론 수식이 있겠지만 말이 섞여 있죠. 조건은 말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세 가지 말로 했잖아. 중심이 여기 있다. 3,1을 지나간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말로 돼 있잖아. 그렇죠? 이 말로 돼 있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표현된 수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하든 찌지고 뻗든 알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답을 내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말로 된 조건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다 표현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걸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을 하면 되는데, 자, b는 a 더하기를 바로 놓을 수 있는데요. 바로 놓으면 이것도 제곱해야 되잖아. 그렇게 좀 인생이 좀 우리 간편하게 가자고. 그래서 이것을 a는 b 빼기 1 완전 제곱 하나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a는 b 빼기 1로 놓고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3 빼기 a죠? 빼기 b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b에 관한 2차 방정식 풀겠습니다. 그럼 항은 2차, 1차 상수 이렇게 3개 나오겠죠? 그럼 2차 항은 b제곱, b제곱, b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2차항은 b제곱이 나오고요. 자, 1차항은 4 빼기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b죠.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2b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또 b가 없는 걸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자, 4의 제곱 16, 2의 제곱 4, 16 더하기 4, 20 이렇게 되겠죠. 20, 우변은 0이다. 그럼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면 b는 어떻게 되죠? b는 10 또는 2가 됩니다. 자, b는 10 또는 2가 되니까, 자, b는 10일 때 a가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러면 a가 9, b가 10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b가 2일 때는 a가 1이 되죠. 그러면 a가 1, b가 2가 되는 이렇게 a, b의 수원쌍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각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원의 방식 밑줄까지 쫙 끊어놨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수학문, 고등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계속해서 손으로 계속 필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눈으로 보고 보일 거 아니야. 물론 이제 1등급이나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이런 거 뭐 쓸 것도 없죠. 딱 보면 눈으로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뭐.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수업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 학생들이 따로 학원으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2등급, 3등급, 이런 4등급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손으로 쓰시고 쓴 거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머리가 할 게 많습니다. 식을 보고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그 식에 의미하는 바라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9,10을 여기다 넣으면 식이나 나오겠죠? 그러면 x-9의 제곱 플러스 y-10에 내가 최상위권 좀 수업을 하는데 최상위권은 뭐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자, b제곱이죠? 그럼 1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방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 4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쓰셔야 정확하게 답이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줄 알았죠? 틀렸지롱.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답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두 개가 나오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답은 맞았어. 답은 맞았는데 뭐 이걸 좀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왜 두 개가 나오는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두 개가 쓰면 그런 마인드는 안 되고요. 왜 두 개가 나왔는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진정한 어차피 지금 2,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인데 공부를 잘해서 1등급 최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3등급을 3등으로 유지하는 그런 수업은 난 하진 않습니다. 3등급인 학생은 반드시 2등급,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4등급 학생도 반드시 2등급이 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조금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왜 두 개가 나온 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 잘 못 그리면 다시 그려야 되는 수가 됩니다. 이 직선을 잘 그리는데 이게 태블릿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y는 x 더하기 1이 있고요. 여기 이제 1이겠죠? 3,2다. 한 이쯤에 3,2 있겠네? 이쯤에 3,2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이 y는 x 더하기 1이 위에 있고 3,2를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다. 그럼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원은 x축에 접하면서 이걸 이렇게 가서 아이고야.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렸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이걸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딱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두 개 있겠네? 그럼 딱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 때 바빠 죽겠는데 뭘 그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연습할 때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시험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것까지 그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